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춘원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11월 14일이고요.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죠. 건강에 유의하시면 유의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면서 투자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슈 그리고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간략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입니다. 오늘 한국시장 조정을 살짝 받았죠. 소폭 하락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역시 최근에 가파른 상승에서 살짝 조정받는 흐름이었는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조정이라고 할 만한 그런 흐름도 아니었었고요. 오늘은 미국 선물, 장중에 미국 선물이 약간 조금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또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소폭 조정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시장을 크게 훼손할 만한 흐름을 훼손할 만한 그런 요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물가지수가 또 워낙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런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될 건지는 향후에 또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이 그때그때 조금씩 출렁일 수는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약간 조금 출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뭐 소폭 이렇게 출렁이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단기에 완전히 눌림목을 확실하게 또 준다거나 그 정도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또 2600을 넘어가고 2700을 넘어가게 되면은 완전 대세 상승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그럴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의 초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많고요. 또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조금 출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뭐 이런 예상을 벗어나서 그냥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가기보다는 살짝 조금 여기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오다가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세의 어떤 흐름에는 전혀 영향이 미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슈입니다. 이번 주도 이슈를 두 가지로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졌죠. 아직까지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애초에 예상했던 건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최소한 현재 예상으로는 50대 50 아니면은 51대 49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거죠. 50대 50이 되더라도 상원 의장을 민주당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그쪽에서 쥐고 있는 거죠. 어쨌든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신승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원에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상원에서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상원을 장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다시 또 어느 정도 동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금융시장에는 좋지 않죠. 민주당의 정책들이 주식시장과 좀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금리
이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의 흐름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게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은, 자, 지난 정부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었죠. 2024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5%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2023년, 내년부터죠. 내년이 지금 다가오니까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법안을 정책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까지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쪽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만든 정책이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은, 적어도 정치인이라면은 여기에서 반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 인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열심히 하는 인구는 뭐 절반 이상은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700만 명 이상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중에서 민주당을 정말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층을 뺀다고 하더라도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 이상은 표심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이쪽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다음 총선에서 낙선 운동까지도 펼칠 생각이다,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자, 그렇게 됐을 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 명, 몇만 명, 때로는 몇백 명, 몇십 명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당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건 정부의 안을 수용을 해야죠. 그런데 정부의 안을 수용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잘해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할까 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건 길게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뜻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주주 지위도 100억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건 뭐 상위 0.5%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10억 원까지로 제한한다 그러면은 조금 투자 금액을 늘리면은 금방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가 성공해가지고 1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10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지위를 또 금액을 높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유예를 하기보다는 아예 없애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났을 때는 세금 내라 그러면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수용을, 정상적이라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안에만 시행이 돼도 내년 이후에, 내년 지나고 나서 세금 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 T플렉스는 4,000원, 3,800원 분할 매수했었죠. 선절 5%, 수익 30%니까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SE는 5,000원, 4,500원 분할 매수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30%. 이것도 한번 갈 때가 됐어요.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원개발은 3,250원, 3,100원 분할 매수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가격 오면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백스는 3,200원, 2,900원 분할 매수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5%인데 이것도 역시 가격이 안 왔습니다. 가격이 오면은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인데요. 오시면은 무료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유료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지금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둘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가 서비스를 언젠가는 활용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12월 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12월 내년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계속해서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초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60% 70% 수익이 난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들, 조금 수익 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중기 종목도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하나 추천을 했는데 추천하자마자 또 급등을 하면서 흐름이 좋고요. 단기 종목도 30% 40% 이상 수익 난 종목들도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상반기에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제가 확신에 차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활용하시라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이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꼭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신규주들을 한번 볼 때가 됐어요. 신규주가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신규주 중에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샤페론인데요. 이 종목 상장했는데 크게 흐름은 나온 적은 없어요.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은 괜찮습니다. 계속 횡보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만 조정 받아주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 6,300원, 7,000원, 6,300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었었고요.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